자, 주택연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주택연금, 농지연금, 산지연금을 차례차례로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자, 주택연금은 제일 중요한 것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한다는 겁니다. 정부기관이거든요. 국가기관입니다.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게 제일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살고 있는 소유자, 주택 소유자가 평생 살면서 주택을 담보로 일시적으로 돈을 우리가 이제 대출을 하면은 일시적으로 돈을 받지 않습니까? 감정을 해서. 근데 이것은 이제 시세로 해서 살면서 그 금액을 종신 돌아가실 때까지 이제 노후생활 안정자금으로 받는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정부 재원이기 때문에 안정적이다. 예. 뗄 염려가 없다. 계약과 동시에 지급 금액이 딱 명시가 됩니다. 그리고 국가가 보장한다는 그런 문구도 있고요. 그래서 제일 든든한 힘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007년도부터 주택연금이 시행이 되었는데 지금 받고 계시는 공적연금, 그러니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이 등등과는 무관합니다. 무관하고 왜? 대출 상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그 농지연금 그리고 산지연금과도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해도 되고 이것도 해도 됩니다. 무관해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감액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100% 그대로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갖고 계신 부동산을 활용하셔도 되고, 그리고 갖고 계신 부동산이 여건이 안 될 경우에는 경공매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죠. 나중에 사례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갖고 계신 부동산을 매각을 하고 경공매로 또 다른 물건을 낙찰을 받아서 수익률을 더 극대화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택연금 개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 집을 담보로 해서 평생 살면서 이제 매월 연금을 받는다. 그리고 나이가 55세부터 가능합니다. 55세. 예전에는 이제 60세였는데 이제 좀 내려왔죠. 그래서 55세부터 가능하고 부부 중에 한 분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부 중에 이제 가격을 책정할 때, 주택연금 가격을 책정할 때는 그 월 지급금을 책정하는 기준은 부부 중에 연소자를 기준으로 하고요. 그리고 주택 가입 시점의 연령, 나이, 연소자, 그리고 나이, 그리고 담보주택의 가격으로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연령이 높을수록 월 지급금이 많아지고, 이제 왜냐하면 연령이 이제 높으면은 기대 수명이 좀 작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젊으신 분은 이제 기대 수명이 좀 기니까 이제 월 지급금이 좀 작아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택 가격은 올 10월 12일부터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좀 완화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2020년도, 21년도 부동산 가격이 아주 좀 급등을 했죠.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드리고자, 그리고 부동산 가격도 인상이 되었고, 그래서 12억 원, 공시가격 12억 원으로 이렇게 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시가격 12억 원은 가입 조건입니다. 가입 조건. 공시가격으로는 가입 조건을 따지고, 그리고 주택 가격은 시가입니다. 거래되고 있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자, 주택연금을 이제 주택을 이렇게 맡기지 않습니까? 맡기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근저당권 방식하고 신탁 방식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근저당 방식으로 갔을 경우에는 승계가 안 돼요. 그래서 승계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신탁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신탁 방식은 그러니까 공사에 신탁 등기를 하고 공사에서 담보를 이제 이렇게 취득하는 방식인데, 신탁 방식으로 갔을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 없이 바로 승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택연금 이제 장점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장점은 계속 산다, 꾸준하게 산다 그런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국가에서 지급을 보장한다. 최고죠. 이런 부분이 최고입니다. 이런 부분. 그리고 합리적인 상속. 세금은 1가구 1주택인 경우에 시가 표준액의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세의 25%를 감면해주고, 그리고 이제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의 25%를 이제 2024년 내년 12월 31일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한시적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농지연금으로 가겠습니다. 부동산 3종 세트 중에 이 농지연금은 주택연금을 많이 따라왔습니다. 많이 이렇게 사례가 비슷하다고 그럴까요? 그 규정이. 왜냐하면 그 제일 큰 그 부동산 연금 중에 제일 큰 우선되는 것이 주택연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2007년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농지연금은 2011년부터 시작되었지만 여러 가지가 금액 대비 수익률이 최고이기 때문에 저는 부동산 3종 세트 중에 농지연금을 효자연금으로 봅니다. 자, 농지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지연금도 농어촌공사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해도 되는 겁니다. 그 일반 기업이 아닌 정부 기관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믿고 해도 된다. 그리고 주택연금과 마찬가지로 대출 상품입니다. 대출을 해주는데 그 대출금을 종신 때까지 나눠서 준다. 그래서 영모기지는 상품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노후 연금으로 최고다. 경제적 비용을 마련하는 그 상품으로는 최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2011년부터 시행이 되었고 말씀드렸던 주택연금과 똑같이 대출 상품이기 때문에 그 공적연금과 무관합니다. 이것도 받고 받으실 수 있다. 그리고 100% 감액 없이 100% 승계가 된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업인 소유, 농업인이 되어야 됩니다. 농업인. 이제 그런 부분 약간의 우리가 준비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 소유의 농지를 담보로 제공한다. 그리고 1인 300만 원, 부부로 하면은 6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600만 원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600만 원. 이게 600만 원 꼭 안 되더라도 두 분이서 한 500여만 원 만들어 놓으면 든든하지 않습니까? 최고입니다, 최고.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 농지를 맡겨도 되는데, 그리고 부동산을 통해서 인근 중개업소를 통해서 해도 되는데 경공매로 하면 수익률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이제 농지연금의 그 장점을 보겠습니다. 장점. 농지연금의 장점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기 때문에 뭐니 해도 이제 그 공적연금하고 이제 그 상관이 없고 그리고 배우자 종신까지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만약에 몸이 불편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임대 줘도 돼요.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를 맡겨도 되고, 그리고 임대로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똑같이 만약에 그 일찍 돌아가셨다. 두 분이 일찍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그 담보 가액을 이렇게 처분을 해서 금액이 남았다면 상속인한테 간다. 상속이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재산세도 6억 원 이하의 농지는 전액 감면이 된다. 6억 원 이하의 농지는. 그리고 6억 원 초과시는 이제 6억까지는 이제 감면해 준다. 그리고 그 농지연금 지킴이 통장이라 해가지고 아까 주택연금처럼 185만 원까지는 보호를 해주는 그런 어떤 이제 안정적인 노후생활 경제적인 부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산지연금 말씀드립니다. 산지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지연금도 산림청 국가기관에서 진행을 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노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이 2021년부터 시행이 돼 가지고 지금 규제가 많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릴 규제가 많은데 그러나 나름대로 예산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산지연금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산지연금은 지금 이 경공매로 사게 되면
그 상당히 산지에는 또 관심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거, 도시 지역에 있는 물건, 그 다음에 농지, 이제 그 다음에 산지거든요. 산지도 이제 이런 이제 아까 토림이라고 그랬던데 경사가 나저막한 곳은 있지 않습니까? 신권도로 바로 낙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항상 위치하고 부동산 토지 용도 지역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산지연금은 산지를 가지면서 산림청이 매도하는 겁니다. 매도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뭐 공적연금하고 전혀 상관없고 매도하기 때문에 매도 금액을 개별 공시가로 주는 게 아니라 감정평가로 준다. 그래서 메리트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10년간 나눠준다. 10년간 120개월 나눠주기 때문에 산지연금의 사유림 제도 이래가지고 산지연금 이렇게 산림청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멋지죠? 남부지방산림청에서 포스트인데요. 내산 팔고 10년 연금 수령하자. 멋지지 않습니까? 산을 파는 겁니다. 산을 121개월 10년간 120개월 분할로 나눠준다. 여기에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매매 대금이 있죠. 감정평가 금액이 있고 이자액 2% 그리고 지가 상승 보상액 2.85% 총 4.85%를 계속 얹어줍니다. 그래서 땅값 그러니까 산지 가격이 상승되는 것까지도 일부 감안해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산지연금은 국가기관의 산림청의 산지를 매각하는 겁니다. 매각해서 매매 대금을 10년간 120개월 나눠서 받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제 배경에는 국유림의 어떤 공익 기능을 가지고 그리고 산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국유림을 갖다가 이제 집단화하고 딱 그러니까 옆에 국유림이 있어야 이제 매각하기 쉽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탄소 중립 산림 분야에 이제 탄소 중립 그 실행 기반을 이제 마련하는 그런 국가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그 정책 기조하고도 이제 맞아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지연금은 좋은 게 뭐냐면은 나이가 필요 없습니다. 나이가 뭐 30대, 40대 다 되고요. 주택연금, 농지연금은 아까 55세, 60세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산지연금 나이가 필요 없고 그리고 거리 제한이 필요 없습니다. 거리 제한. 뭐 아까 30km 연적 뭐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기가 살고 있든지 그런데 산지연금은 그 거리 제한이 필요 없고 그리고 금액도 필요 없습니다. 아까는 뭐 그 공시가격 주택연금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그런데 이 산지연금은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좋다. 그래서 경매, 공매와 같이 연결시키면 최고의 10년 동안 최고의 노후 보장 상품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